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46페이지인데 중개사무소입니다. 1등록 1사무소라고 했죠. 몸은 하나인데 사무소 여러 개 두면은 몸 하나인데 일신연속적인데 개업공개사 계약서 써야 되는데 다른데 여러 군데 다 계약서 쓸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 빌려주는 게 되잖아요. 여러 개 사무소를 두게 되면. 그래서 사무소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147페이지 2번에 양가로 1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설치하되 한 개만 두어야 한다. 동그라미 1번.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흥시에 개업하겠다고 등록을 했으면 시흥시 안에 둬야 되죠. 사무소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동그라미 1번 맨 마지막 한 개만 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개, 세 개 두면 결국은 자기 혼자서 다 못하는데 남한테 빌려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동그라미 2번 원래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다만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뭡니까? 회사죠. 회사. 회사는 지사, 지점을 둘 수 있다고요. 그 지사, 지점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오직 법인만 둘 수 있고 개인은 둘 수 없습니다. 양가로 2번 1등록 1사무소다. 이중사무소 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도 설치하면 안 된다. 148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그 밑에 양가로 3번까지 다 말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모델하우스 앞에 가보면 파라솔, 천막 이런 거 요즘 분양하는 데는 가보면 설치되어 있어요. 이 100곳 신도시 분양할 때 설치되어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뭐 파라솔, 천막 같은 거? 있었죠? 있는데 옛날하고 달라진 점은 옛날에는 막 거기에다가 파라솔 같은 데다가 이름 뭐 행복부동산 해가지고 막 벌겋게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간판 이런 걸 달아놨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면 그냥 파라솔만 설치해놨죠? 왜? 이게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진행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게 그냥 설치해놨다고. 그래서 단속회가 그 앉아서 중계를 했어요. 파라솔에서. 그러니까 네가 설치했지 하니까 아니요 제가 안 했는데요. 길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여기서 조금 앉아서 하는데요. 이렇게 검사가 악랄하긴 악랄해요. 그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한 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니까 도로교통법에 도로에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한 자는 뭐 도로교통법 유실정가 위반이래요. 그 도로교통법으로 기소를 했는데 또 판사가 물었어요. 네가 설치한 거 맞냐 하니까 아니요. 저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조금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무죄 받았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전부 파라솔 천막을 설치해놨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게 설치해놨다고. 옛날에 이름 적어놨었다고. 거기에다가 플랜카드 걸어놓고. 그럼 왜 설치하냐 하면 그거 설치 안 해도 될 텐데 저도 그 현업에 있을 때 보니까 MGM이라고 하죠. MGM 멤버스 겟 멤버스. 이 MGM이 아파트는 최소한 300만 이상은 줍니다. 소개해주면 주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는 거냐 하면 이거 MGM 받으려면은 그 모델하우스 갔다 나오면은 앞에서 막 여자분들,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하죠. 저도 10만 원 알바비 주고 여자분들 고용해서 제 친구들 10만 원 받고 그 나온 사람한테 사장님 나중에 피 받아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좀 주세요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연락처 준 사람 그 사람들이 분양받으면 300만 원 받아요. 개업공개사가. 왜 그렇게 했어요? 건설사에서는 모델하우스만 왔다 가기만 엄청나게 왔다 가고 나중에 막상 그 계약은 아무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선물 준다고 하니까 오긴 와가지고 그 자꾸 이게 앞에 막 떴다방 개업공개사들이 야 나중에 피 받아준다니까 이거는 분양받으면 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분양을 많이 받잖아요. 분양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게 MGM이에요. 멤버스 겟 멤버스. 이게 모든 우리나라 마케팅 기법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다단계예요. 사실 나쁘게 말하면 다단계는 좀 부정적 이미지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요즘은 말도 멋있게 하더라고.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대기업 웅진이나 이 대기업이 지금 우리나라 이 다단계에 진출하고 있다는 뉴스에 나왔어요. 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우수한 기법이에요. 뭐 보험회사에서도 한 명 데리고 오면 뭐 수당 같은 거 더 주고 이런 거 다 있어요. 어디든지 다 있어요. 마케팅 영업 기법에는 없는 데가 없다고. 그럼 여러분들도 손님 오면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이사 가고 이제 매매 계약 해가지고 이사 들어갈 때 휴지 여기 롯데마트 가면 한 10,000원만 주면 사요. 싼 거 사면. 그런 거 사가지고 가서 아유 이사 축하드립니다 하고 주고 그러니까 이런 처음 본다면 사장님 같은 사람 처음 보던 애 다음에 꼭 소개시켜줄게. 소개시켜주더라고. 다음에 몇백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다단계 기법이라 나중에 데리고 오면
제가 아는 분은 중개업 하는데 이 다단계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청주에서 하는데 지금 돈을 한 50억 넘게 벌었어요. 지금 한 10년 넘었는데 그분은 대학생들 상대로 원룸만 해요. 근데 학생들 이제 소개하고 데리고 오면은 그 스타벅스 커피 쿠폰 뭐 이거 커피 2잔에 빵 하나 해가지고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이 정도 주면 사요 충분히. 그 쿠폰 하나 주는 거예요. 다음에 친구 많이 데려오면 더 좋은 거 줄게. 그리고 목숨 걸고 막 데려와가지고 엄청나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하루에 10건씩 계약해요. 그러면 세입자한테는 얼마 안 받는데 주인들이 최소한 20만 원 이상 줘요. 그 원룸 하나 나가면. 급한 거는 200만 원도 줘요. 왜냐면 통매매 하려면 빨리 세입자 받아가지고 손님 오면 브리핑할 때 이게 지금 세입자 꽉 찼다. 수익률 얼마 나온다. 이렇게 해야 팔리잖아요. 그 팔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 비어있으면 이런 거 200만 원 줘요. 한 건 세입자 한 명 구해오면. 그래가지고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 그 사람 뭐 영업도 별로 이게 다단계 기법이잖아요. 친구들 데리고 오면 하나 그냥 준다 말하면 처음에 보내주니까 언니 너무 여자분인데 너무 고마워요 하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친구들 많이 데려오면 더 좋은 거 줄게 이러니까 뭐 그 말만 해놓으니까 진짜 뭐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어렵다더라고. 지금 학교가 비대면 수업이니까 학생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려운데 나름대로 재밌대. 건물주들이 이제 막 급하니까 싸게 통매매 이제 하는 것도 많대. 매물이 많이 나온대. 그 매물 하나 또 중개하면 한 5천만 원 받는다더라. 통매매. 건물 통매매라고 불러요. 현업에서. 법에는 통매매라는 말이 없지만 19가구 이렇게 사는 거 다 가고 있잖아요. 그 3층짜리 그게 통매매잖아요. 빨리 여러분들도 자격증 따가지고 벼락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면 진짜 인생이 뒤바뀔 수 있어요.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자격증 따고 나면 일단 좋은 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격증 따고 나면 5년 이상 유경험자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어요.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해도 요즘은 개발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자산 거기 학개론에 나오죠.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걸 리처 설립하려면 자산운용 전문 인력 5명 이상 있어야 되죠. 그 비상근직도 가능해요. 중개업 하면서 비상근직으로 그게 그냥 하면은 최소한 50만 원 월급 줘요. 4대 보험 다 가입해주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5년 이상 유경험자 가능해요. 제가 지금 리처 투자자문협회 제가 지금 그 자문위원이거든요. 혹시 거기 5년 이상 경력되면은 이야기하세요. 그건 실무교육만 받고 나면 우리는 실무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만두고 나면 또 받아야 되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은 한 번 사전교육 한 번 받으면 끝이더라고. 영원히 안 받아도 돼. 한 번만 받으면 그만뒀다가 또 받을 필요 없어요. 또 다른 데 취직하면 돼요. 그 좋은 일이 자격증만 따면 엄청나게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LH 이런 데도 수당 50만 원 더 준다더라고. 자격증 있으면. 국토부 이런 데 관련 유관 직종 젊은 분들이 그래서 자격증 많이 딴다고. 취업하는데도 자격증 땄다면 취직하기 훨씬 쉽다고. 이게 어려운 걸 알거든, 자격시험이. 그러니까 취직하기도 훨씬 유리하다고요. 자격증 있다고 하면. 단 자격증 있다고 하면 취직하기 어려운 데 있어요. 중개사무소 실장으로 가는 데는 자격증 있다고 자랑시키면 취직 못해요. 겸손하게 자격증 있냐 물어보면 예, 따기는 땄는데 뭐 개업할 생각이 없어서 전혀 모릅니다. 딱 60점으로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중개사무소 실장으로 취직하는 거는. 그 외에 나머지 뭐 LH나 이런 데 취직할 때는 자격증 있다고 하면 좋고요. 자,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149페이지 2번 양가로 1번 설치지역 및 숫자입니다.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입니다. 포함이 아니고. 두 번째 줄에 제외한 밑줄 치시고요.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본사가 있으면 이제 강남구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는 거죠. 백오동에 본사 있으면 시흥시에는 분사무소 못 둔다고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다. 그 가로 안에 뭐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수원에는 구가 4개가 있어요. 수원에 영통구 뭐 근성구 이런 거 4개가 있잖아요. 그럼 수원에는 분사무소 그 구별로 다 둘 수 있다고요. 수원시 안에. 서울특별시에는 구가 25개인데요. 그럼 서울특별시에 25개 분사무소 둘 수 있다고요. 구별로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다. 자,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 책임자입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암기 프린트 3번에 맨 위에 있죠. 지역농협 신탁,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가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자가 공개할 필요도 없어요. 3번 맨 위에 없어요? 있어요. 밑줄 치나요? 처음 오신 분들은. 밑줄 돼 있는 분들은 뭐 또 안 치도 되지만.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걸 올린 분이 있더라고. 뭐 책 봤다가 프린트 봤다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짜증나 죽겠다 이런 거 올린 분 계시더라고. 짜증나도 참아야 돼. 처음 하면 정신 없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참고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된다고. 2달마다. 이거 대학교에서는 한 1년 내 배우는 걸 우리는 2달 만에 끝내다 보니까 당연히 정신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암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제 강의는 1, 2월 강의나 이번 달 강의나 다음 달 강의나 난이도가 똑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더 지난달에는 기초하고 이번에 더 어려운 거고 다음 달에는 또 더 어려운 거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똑같다고요. 강의 수준이. 어차피 시험 나올 거 지난달에도 90%는 다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온 사람 어렵죠. 90%를 다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낀다고요. 지금은 괴롭지만. 지금은 다 말 안 하고 넘어가고 그냥 조금만 하고 다음 달에 좀 더 하고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시험에 나올 거 다 말한다고요. 일단은.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3번. 신고 관할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죠. 우리 암기 프린트는 4번에 있습니다. 4번. 암기 프린트는 4번. 4번에 보니까 그 까만 별표, 두 번째 까만 별표 보니까 법인만 분사무소가 설치할 수 있고요. 분사무소 설치 제한, 그 한자 유, 있을 유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을 그냥 있다만 유라고만 적어 놓은 거예요.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 밑에 까만 별표에 보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모두 누가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분사무소 지도 감독은 둘 다 가능 이렇게 적어놨죠? 이 둘 다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까만 별표 암기 프린트 4번 맨 마지막. 중개보수는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주택의 경우. 150페이지 양가로 2번 교과서 맨 밑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할 때 들어가는 서류 박스 안에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조금 이따 3가지 보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양가로 3번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5번. 52번에 동그라미 5번. 프린트 찾기 힘들면 그냥 52번에 5번 적어놨다가 나중에 찾아보시라고요. 처음 오신 분은 힘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고 확인서 교부입니다. 이게 올해 신고 확인서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신고 필정이라고 했어요. 신고 필정. 신고 필정이나 신고 확인서나 같은 말이죠. 필정은 한자니까. 신고 확인서 교부는 3번째 줄에 7일이 냅니다. 7일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7일. 7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우리 암기 프린트는 39번에 11번. 39번에 11번이죠. 7일 이내 교부하고요. 양가로 2번 신고 확인서 재교부입니다.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52번에 동그라미 6번 신고 확인서 재교부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된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가로 2번 협회 통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한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2번에 있습니다. 25번에 2번. 분사무소. 지금까지 한 걸 다시 정리하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설치 신고.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이 말은 안 적어도 됩니다. 사실 오늘 했던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라고 법 구조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시험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 분사무소 등록관청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안 적어도 되지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면 7일 이내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한다. 신고 확인서를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신고 확인서를 교부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빨간 거 잘 안 보이죠?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우리 암기 프린터 4번에 있다고요. 3가지.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사본은 제출 안 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입니다. 책임자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한다고요?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는 51번에 보니까 자격증 사본 미제출이라고 돼 있죠? 찾았어? 맞습니까? 51번에 1번부터 3. 왜? 지난주에 했는데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기 때문에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다고요.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보증보험 증권, 보정설정 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사무소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고 했죠?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주된 사무소든 분사무소든 이전 전의 사무소든 이전 후의 사무소든 모든 사무소는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 안 되고요.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이게 분사무소 설치 절차입니다. 152페이지 교과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오른쪽 맨 위에 7일. 이 7일이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사실. 왜? 이 칠판에 적어 놓고요.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이게 서식에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서식까지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어요. 나오면 7일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신고 확인서 교부도 7일. 그 다음에 등록 처분 통지도 7일인 이유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제보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입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교과서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이런 것도 출제됐는데 그 3번에 박스에 보니까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주소, 체류지,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소속공인중개사 책임자,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책임자
자격증 발급 시도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험에 한번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그 신청 서류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는 거 암기 프린트 52번에 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참고 표시 보니까 자격증은 제출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자격증 발급 시 도지사에게 책임자 자격증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따라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 153페이지 사무소 공동사용입니다.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공동사용. 법 13조 6항을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교과서 맨 위에 박스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종별과 상관없이 개업공개사라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 부칙개공은 부칙개공끼리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종별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행령 16조 1항에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시험에 건물주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공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A, B, C, D가 있으면 그냥 B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사무소 옮기면 됩니다. C도 옮기면 됩니다. 또는 이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B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2명 이상이 동시에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은 없다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A, B, C, D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A, B, C, D는 종별이 달라도 된다.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인계사인 개업공개사, C는 부칙개공, D는 분사무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끼리끼리 할 필요는 없다고요. 단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 공동을 하면 사무소에 칸막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칸막이. 만약 칸막이가 돼 있고 이렇게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면 이거는 공동사무소가 아니라 별도 개인사무소입니다. 개인 개별 사무소입니다. 공동사무소는 칸막이 없습니다. 칸막이가 없고 만약에 칸막이를 해놓고 이렇게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이 외부에서 들어가는 문은 이게 하나밖에 없다면 이거는 이론적으로 공동사무소 맞아요. 이런 경우는 출입문은 이게 하나밖에 없고 이거는 공동사무소라고요. 그 이중사무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중사무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국토부에. 제가 1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너무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원이 많고 복잡해서 2층에 사무소를 하나 더 얻어도 이중사무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이 상가 여기 2층에도 또 사무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거. 만약에 이거 1층에 중개사무소가 있고 또 2층에 뭐 직원들 교육하고 이런 거 하겠다고 중개사무소 하나 더 차리면 그게 이중사무소가 되는지 여부 같은 건물에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 건물이라면 이중사무소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참고로만 보시라고요. 즉 직통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이중사무소다. 이게 직통계단이에요. 건축법의 직통계단이란 계단과 계단 참만을 통해서 피난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을 직통계단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에. 이 직통계단이 있잖아요. 직통으로 예를 들면 뭐 3층에서 2층 안 들어가고 바로 밑에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중사무소다. 근데 이중사무소가 안 되려면은 우리 단독주택 같은 거 밖에서는 2층에 못 올라가고 반드시 1층을 통해서 거실에서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중사무소가 아니라고요. 스타벅스 같은 거 보면 1층에서 그냥 그 내부에서만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놨잖아요. 그런 거는 이중사무소 아니라고요. 밖에 따로 별도의 출입문이 없으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다음에 사무실 차릴 때 혹시 참고를 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출입문이 여기 있어. B가 손님 받아가지고 100만 원 중개보수 받았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4명이 공동으로 나눠 먹어야 된다. 아니면 B 혼자 먹어야 된다. 답이 뭐냐고요? 없어요. 법조문에는. 알아서 하면 돼요. 혼자 다 먹어도 되고 나눠 먹어도 된다고요? 혼자 다 먹기는 좀 힘들 거예요. 현실적으로. 혼자 다 먹으면 옆에서 뭐야 쟤 이러면 호객행위 해야 되겠죠. 서로 손님 끌고 가가지고 내가 하면 내가 다 먹으면. 그렇다고 똑같이 나눠 먹으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잖아요. 공산주의보다. 공산주의는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먹으니까 열심히 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똑같으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해도 어차피 돌아오니까. 그럼 또 이게 효율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분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사무소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 결론은. 지나다니면서 공동사무소 적어놓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저 군포에 우리 동네에 그 공동사무소 딱 성공한 사람은 제가 이때까지 20년 동안 중개하면서 딱 한 명 봤어요. 한 명. 지금 거기는 한 사람당 2천만 원 이상 벌어가는데 여자 2분이서 공동사무소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거의 20년 동안 지금 한 15년 넘게는 최소한 같이 하고 있어요. 여자분 2명이서. 보통 한 1년 이상, 1년 안에 거의 찢어지고 싸우고 보통은 나오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건 진짜 서로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공동을 하는 게. 왜 이게 분배하기가 서로 이게 네가 열심히 했는데 하는 것도 별로 없이 이게 너무 많이 받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깨지기 쉬운데 어쨌든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궁금하면 제가 현장 답사 시켜드릴 수는 있어요. 그 가면은 이 공동사무소라고 간판 달아야 된다, 안 달아도 된다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나온 법조문에는 없어요. 간판 안 달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예 공동사무소 아니라도 당연히 공동사무소라고 간판 달 필요는 없어요. 그 지금 여기도 하고 있는데 가보면 공동사무소 간판은 그냥 한 사람 이름만 적혀져 있어요. 간판에. 안에 들어가 보면 등록증은 2개 걸려 있어요. 그 왜 공동사무소 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차피 간판 하나밖에 안 달려 있는데 물어보니까 세금 때문에. 근데 세금 때문에 2천만 원이시고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으니까 두 사람 합하면 우리 소득세나 지금 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나 이게 다 똑같잖아요. 세율이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최대 45%, 6%부터 45%가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나 똑같아요. 월급이나. 그러면 소득이 한 사람당 2,500만 원씩 버는 걸로 신고하는 거하고 그냥 공동사무소 아니고 둘이 합해가지고 그냥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장 등록돼가지고 4천만 원 한 달에 버는 거하고 세금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세금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더라고. 이분들은 말 들어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따로따로 내놓으면 각각 마찬가지잖아. 우리 부부 간에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 재산세가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것보다 재산세가 많아요. 적어요. 각각 돼 있으면 따로따로 지분 2분의 1씩 돼 있으면 2분의 1씩 돼 있으면 그 두 사람 재산세 합한 거하고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을 때 재산세하고 합하면 같냐고 다르냐고요. 같아요. 재산세는. 재산세는 같죠? 양도소득세는 다르잖아요. 재산세도 같고 취득세도 같아요. 취득세도 각 지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합하면 그 결국 한 사람까지 있는 거는 취득세 똑같다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다르죠. 취득세도 다를 수가 있겠네. 다른데 집이 있으면 지분이 있어도 2주택이 되면 8%니까 좀 다를 수도 있겠네. 그 취득세도. 그렇죠. 배우자 한 명이 집이 있고 또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그 2주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만약 1주택이면 똑같은데 근데 양도소득세는 차이가 난다고. 세율이 차등세율이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그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세금을 좀 더 줄일 수는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와이프가 자꾸 자기 명의로 해달라더라고요. 그럼 하려면 또 취득세 내야 되고 세금 내야 되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냐 하니까 내더라도 하고 싶다 했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누구 명의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내 명의로 하는 게 좋아요. 내 명의로 해놔야 되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명의로 돼 있는 거 남 주는 거는 쉬운데 남의 명의로 돼 있는 거 빼앗아오기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냥 내 명의로 해야 돼. 세금 취득세 내야 되는데 내도 좋다. 그냥 무조건 내 명의로 하고 싶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보면 전부 남자 명의로 돼 있던 게 팔고 다시 사면 전부 여자 명의로 사더라고요.
같이 살면서 여자분이 자꾸 해달라는데 그거 안 해주면 같이 살기 힘들잖아요. 또 그런 거 해달랄 때는 엄청나게 친절하게 말해. 말도 평소 때는 욕할 때는 막 집어 던지고 하다가 또 그런 거 해달랄 때는 좋게 말하니까 마음이 약해서 안 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 이게 칸막이는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공동으로 사용하냐? 아까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하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냥 월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월세를 이거 4명이 같이 쓰면은 한 사람이 내도 되고 4명이 나눠도 내도 되고 법에는 규정은 없다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내지는 않겠죠. 얼마 분담을 할 거 아니에요. 경비 주려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각자 알아서 등록증도 따로따로 게시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로 게시해야 되고 보정 설정도 따로 해야 되고 인장 등록도 각각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 별도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는 칸막이가 없지만 각각 독립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시험에 공동사무소의 경우, 과거의 시험에 나온 거 보면 공동사무소의 경우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 신고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어요. 이전 신고도 따로따로, 각자 따로따로 한다고요. 인장 등록도 따로따로. 뭐 때문에 같이 있냐고 그러면 월세 줄이려고, 비용 줄이려고. 그래서 지금 저 현업에 작년에 학교 가신 분들이 보니까 서울에서 공유 오피스 이렇게 해가지고 50명이 사무소 같이 쓰고 있대요. 한 달에 30만 원 월세 내고 있대요. 그 여기 가면 일 많이 배우겠죠. 묻길래 많이 배워요, 안 배워요? 지금 우리 학원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냥 책상 하나만 준다고 이거. 여기 앉아서 자기가 알아서 하고 한 달에 30만 원씩 내요. 그럼 그 원래 사장은 그 공동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더라고요. 그냥 월세 30만 원씩 받아서 먹고 산다고요. 몇십 명 되면 월세만 해도 많잖아요. 일은 안 가르쳐 준다고. 그게 평소 아는 사람 아니면 공유 오피스 같이 사용해봐야. 서울에서 7층에 사무소가 있대요. 월세는 30만 원 내고 있는데 이거 손님을 어떻게 확보해야 됩니까? 저보고 묻더라고요. 내가 그거 하면 나도 그게 돈 벌지 내가 강의하겠냐 이렇게 해서 손님 어떻게 확보하는지는 그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님 확보하는 거는 본인이 노력해야지. 근데 아무도 안 올라오는데요. 7층까지 이러더라고요. 그 워킹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현업에서 워킹 손님 7층까지 누가 기어 올라가냐고. 그까지 전부 1층으로 다 가지.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 광고 뭐 이거 인터넷에 광고 내고 돈 들여가지고 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개업을 하거나 취직하려면 1층에 있는 사무소에 하라고요. 1층에. 1층 아닌 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기획부동산 이런 거예요. 대부분. 힘들어요. 정상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텔레마케터들 시켜가지고 계속 전화 돌리고 이런 거 해야 된다고요. 1층 아닌 곳에 있는 거는. 자, 중개사무소 이전입니다. 이전. 사무소 옮기는 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거 다 공법입니다. 공법. 사법이면 사무소, 그 민법은 그냥 개인 자유잖아요. 개인 자유. 근데 이거는 공법,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는 공법적 요소입니다. 사무소 옮기는 것도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되고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사무소 이전도. 자, 그러면 사무소 이전,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무소 이전이 이사 가는 거하고. 만약에 시흥시에 사무소를 차려가지고 있는데 시흥시에 있는 사무소를 분포시로 이전을 한 경우 이사 가는 거하고 우리 전입신고하고 똑같아요. 이사 가고 나서 전입신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전 후, 사후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증,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법조문에는 원본, 사본이라는 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등록증이라고 돼 있어요. 아무 말 없이 등록증이면 그건 원본입니다.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되죠.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이 두 개를 제출합니다. 제출을 하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를 여기 위에다 적는 게 낫겠네요.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되고요.
우리 주민등록 옮겨도 마찬가지예요. 동주민센터에서 뭐 복지센터, 요즘은 이름을 행정센터 이런 걸로 하던데, 인감증명서 그 원본 이런 거 다 송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전출신고하고 전입신고했죠? 요즘은 전입신고만 하는데, 마찬가지로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 송부, 보낼 송자죠. 보내는 서류가 3개가 있는데, 뭐를 보내느냐 하면 등록대장, 등록 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1년간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 7일입니다. 7일. 왜 7일이냐면은 결격사유, 옮겼다는 건 이상하니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가 있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가 있습니다. 관할구역이라고 하면 등록관청 관할구역입니다. 시흥시에서 동만 옮기는 경우도 있죠. 이 배곡동 여기도 법정동은 정왕동이죠. 이게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이게 헷갈려서 그런데 어쨌든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 지금 이거 밖으로 옮겼잖아요.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고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원칙이 등록증 재교부. 예외적으로 월곶동도 시흥시의 월곶동? 월곶동은 다른 동이죠. 그럼 월곶동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원칙 재교부지만 예외적으로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주소만 변경해가지고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맞아요. 교부, 재교부. 이게 국어적으로 보면 조금 약간 말이 매끄럽진 않은데 어쨌든 결론은 관할구역 안에서도 원칙은 재교부. 원칙 재교부라는 말은 새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무조건 재교부더라고. 제가 관할구역 안에서 옮겨봤거든요. 그냥 컴퓨터로 출력해가줘요. 그러면 또 수수료 내라고 해요. 등록증 재교부니까 재교부에 준하는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교부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면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이 재교부,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 위반시 제재.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그래서 155페이지. 우리 암기 프린터는 18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는 18번. 18번 맨 밑에 거기 사무소 이전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2가지, 송부해야 되는 서류 3가지.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 영역에 있다. 18번 맨 밑에.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냐면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 종류가 같다. X 다르잖아요, 종류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신고해야 되는데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신고해야 된다. X. 미리 신고해야 된다. X. 사후 신고. 이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155페이지) 그 맨 밑에 박스 위에 10일 이내 10일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10일. 10일 이내에 10일, 7일은 시험에 잘 출제되는 숫자입니다. 10일은 우리 암기 프린터 40번에 1번에 있죠? 40번에 1번. 40번에 1번. 이 프린트 2장만 요것만 다 암기하면 80점 받아요. 80점. 근데 당연히 지금은 암기가 안 됩니다. 그 자꾸 밑줄 치라고 하는 거는
또 다음에 보면 밑줄은 쳐놨는데 기억은 안 나고 이렇게 충격을 계속 받으라고 밑줄은 치라고 하는 거예요. 156페이지 박스, 가운데 박스가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2가지, 맨 밑에 156페이지 송부하는 서류 3가지 구분해야 된다고요. 암기 프린트는 18번에 맨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분사무소 이전 신고 다 어디다 한다고 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자, 분사무소 이전을 보면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만약에 시흥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군포시로 분사무소를 군포시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분사무소 군포에 있는 분사무소를 만약에 의왕시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합니다. 이전 신고를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럼 의왕시, 군포시 갈 필요 없다고요. 그냥 시흥시에 본사가 있으면 시흥시장에게 이전 신고하면 된다. 그게 지금 157페이지 그 맨 밑에 이전 사실 통보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협회 통보 15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이전 신고 받은 경우. 암기 프린트 25번에 동그라미 3번 했고요. 위반시 제재 맨 밑에 위반시 제재 칠판에 적어놨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 안 하면. 159페이지 교과서 오른쪽 맨 위에 7일. 이 7일도 시험에 출제 안 됐어요. 아까 제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처리기간 7일 저것도 시험에 안 나왔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게 서식에 있어요. 서식에. 이게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159페이지 맨 위에 서식에 있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출제위원들이.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 맨 밑에 신청하는 서류 2가지 외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건축물 대장 이런 거는 옛날에는 제출하라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 건축물 대장을 시장군수구청장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그 또 돈 내고 떼가지고 다시 제출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자기들이 직접 확인하면 되니까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를 하려면은 권리금 주고 계약서부터 들른 계약서 작성하지 말고요. 반드시 지번을 알아가지고 그 시흥시청에 전화해가지고 여기에 중개사무소 개업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이걸 미리 물어보면 다 알려주더라고요. 들른 권리금 주고 계약은 했는데 나중에 개업이 안 된다, 등록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위법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위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중개업하고 있는 장소인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인데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그 제가 그런 거 전에 있었어요. 지금 민원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등록관청에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 하고 있는 장소 물어보니까 공무원이 그 옛날에 나 이거 근무 안 했으니까 그건 옛날 사람한테 물어보고 나는 옛날 거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은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왜 안 되냐 물으니까 위법 건축물에서 옥탑방의 주인이 증축을 하면 안 된다고요. 옛날엔 되는데 그 옛날 이야기는 그 지금 공무원 어디 가냐 물으니까 모르겠다. 나는 옛날에 내가 이거 근무하는데 내가 어디 가는지 어떻게 하냐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리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미 사무소는 권리금 주고 얻어놨는데 특이하게 계약서 쓸 때 특이하게 뭐 등록이 안 되면 계약 무효로 하고 다시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거 안 적은 이상 끝이죠. 임대차 계약 썼으면. 그러니까 들릉 사무소 얻지 말고 개업되는지 안 되는지 꼭 시청에 미리 물어보라고요. 전화해가지고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가서 직접 가가지고 건축물 대장이나 집원 가져가서 여기 개업되는지 사전에 미리 물어보라고요. 159페이지 그 오른쪽 맨 위에 보니까 수수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암기 프린트 52번에 4번 52번에 4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맨 뒤에 가로 안에 사무소 이전 신고 이렇게 적어놨죠. 이전 신고할 때도 등록증 재교부에 준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요거는 법조문에는 없고 서식에만 이렇게 돼 있어요. 서식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60페이지부터 하고요. 잠깐 화장실만 갔다 와서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